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인천에서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게 달라졌죠. 아버지의 사고, 어머니의 형과의 갈등, 그리고 아내와의 어려움까지.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 도시는 저에게 단순한 고향 그 이상이에요. 인천 안에서 들려오는 대경적 소리와 아침 햇살이 비치는 다락가는 제 어린 시절의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인천에서도 꽤 화목한 가정으로 알려졌었어요. 아버지 동석 씨는 해양 엔지니어로 일하시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죠. 워낙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셔서 집에서도 모든 걸 정리정돈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시고 어머니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죠. 아버지가 준비한 커피 향이 부엌에서 은은히 퍼지면 그게 우리 집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였어요. 어머니 은숙 씨는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혹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시며 가족들을 늘 챙기셨어요. 저와 현우의 교복이 항상 말끔했던 것도 아침마다 김치볶음밥이나 미역국 같은 따뜻한 집밥이 식탁에 올라왔던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죠. 현우는 저보다 3살 많았는데 항상 듬직하고 똑똑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칭찬받는 모범생이었고 집에서는 저를 잘 챙겨주는 형이었어요. 형과 저는 종종 동네 뒷산에 올라가거나 항구 근처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형이랑 같이 놀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우리 가족은 모든 면에서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회사 일로 바쁘실 때도 있었지만 주말이면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함께 공원에 나가거나 동네 시장에서 붕어빵을 사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은 항상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변했던 그날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항구에서 일하시던 중 큰 사고가 나서 그 길로 우리 곁을 떠나셨죠. 믿기 힘들 만큼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움직이던 그분이 갑자기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형은 슬픔을 감추려는 듯 학교와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형과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커피 향이 나지 않고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던 소소한 행복도 사라졌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던 저는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와 형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와 형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견디려고 노력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점점 흐트러져 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 제가 알고 있던 완벽한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 저는 그때의 상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눌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면서 어머니께서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며 힘들어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종종 밥을 하다가 가스불을 끄는 거 있으시거나 시장에 다녀오면서 집에 오는 길을 헷갈려 하셨어요.
하루는 잠을 보러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서야 동네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에 오셨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표정이 멍해 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쉬세요. 이렇게 말하며 넘기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동석 씨, 오늘은 일 안 가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저와 헷갈릴 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지만 억지로 웃으며 엄마, 민준이에요. 동석 씨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봐, 그래. 민준이구나.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허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인천의 큰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점점 잃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가족분들이 많은 관심과 인내심을 가지셔야 해요.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순간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더군요. 현우는 그 당시 전주에서 살고 있었어요.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에서 일만 하며 가족들과 멀어졌어요. 제가 어머니의 상황을 형에게 알리자 형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를 내다 좀 돌봐줄 수 없겠니? 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것보다 형이 어머니를 피하려고 한다는 게 더 속상했어요. 형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그게 정말 바빠서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병을 직면하기 두려워서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저도 두려웠지만 제가 아니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고민할 여지도 없었어요. 어머니를 돌보며 인천에서의 삶은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종종 기억이 혼란스러워지실 때가 있었고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가 혼자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어요. 식사도 약 챙기기도 잊지 않으려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했는지 알아? 매일 새벽에 커피를 내려주고 내 도시락도 챙겨줬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기억의 조각 속에서 잠시나마 행복을 찾으시는 것 같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형이 다시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민준아, 엄마를 전주로 모셔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주말에는 가끔이라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이 정말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형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책임을 떠넘기려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돌보는 제 삶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형과의 이야기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어머니와의 일상에서 제가 느꼈던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형 현우의 말에 따라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온 건 여름이 막 시작되던 6월 초였어요. 어머니가 그리웠던 건 사실이지만 마음 한편에 걱정도 많았죠. 아내 지우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면 모셔야죠.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보이는 어두운 기색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모셔온 첫날, 지우는 어머니 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침대 커버도 새로 바꿔줬어요. 식탁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갈비찜을 내놓으며 어머니,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저는 지은의 이런 모습에 감사했고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워지셨고 가끔 지은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고 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지은에게 너는 우리 집 식모잖아.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고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민준이가 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실수했나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저도 놀라웠지만 그 말을 듣던 지은은 더 충격을 받았겠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자 베란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지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어머니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은아, 엄마는 지금 경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야.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야.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라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 그녀의 얼굴엔 웃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하루는 지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민준 씨,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세요.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지은아, 엄마는 나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어. 내가 어떻게 엄마를 그런 곳에 모실 수 있어?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지은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민준 씨의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민준 씨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민준 씨는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지치고 힘들어요. 그 말에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은의 눈물과 목소리에는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고 외로웠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은을 이해하면서도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그녀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그날 밤 저와 지은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어요. 서로 화해하지도 못한 채 어머니를 돌보는 문제는 우리 부부에게 점점 큰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밤을 정리하던 날은 장마가 시작된 7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습한 공기 때문에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점점 더 기억을 잃으시면서 방안이 조금씩 어수선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은과 함께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책장 뒤쪽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겉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상자에는 꽤 신중히 보관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몇 장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편지 내용에는 아버지가 출장 중에 만난 다른 여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 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한 편지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별표 문수가 나는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알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너와 아이들을 위해 이 모든 걸 끝내기로 했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별표. 편지를 읽는 내내 제 손이 떨렸어요. 어린 시절 제가 알고 있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이런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디셨을까?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참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웠어요. 또한 상자 안에서는 다른 중요한 서류도 발견했어요. 그 중에는 현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과 관련된 문서가 있었어요. 이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 가치가 꽤 높은 것으로 보였어요. 문서를 보면서 저는 어머니가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 집이 혹시 형이나 제가 갈등을 빚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형 현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은 평소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로 집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형도 결국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상자를 다시 닫고 잠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비밀들을 형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단순히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셨던 거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밤 공기가 제법 선선했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우 형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평소 형답지 않게 수척해진 얼굴에 다소 초조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형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던 말했어요. 민준아, 너랑 얘기할 게 있다. 형은 평소처럼 밝은 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죠. 형은 대뜸 자신이 최근 큰 투자 실패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다고 털어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형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형은 말을 이었어요. 민준아, 우리 엄마가 아직 집도 있고 지금도 좀 있으신잖아. 우리가 엄마를 설득해서 재산을 나누면 나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형에게 소리쳤어요. 형, 무슨 자격으로 엄마 재산을 나누자고 말해? 엄마가 힘드셨을 때 형은 어디 있었어? 형은 엄마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챙긴 적 있어? 형은 제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이제 우리에게 짐이 된 거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변호사를 찾아갈 거다. 소송이라도 해서 내 몫을 받아낼 거야. 그 말에 저는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명심해. 돈으로 형이 잃어버린 엄마와의 관계를 되돌릴 순 없어. 엄마는 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용할 대상이 아니야. 거실에는 한동안 전막이 흘렀어요. 형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형이 떠난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 형이 문을 나간 뒤 거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형과의 대화로 이미 지쳐있던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런데 그때 아내 지은이 갑자기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보기엔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민준 씨는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잖아요. 그 돈이 어머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형을 돕고 우리 가족도 좀 더 안정되게 살아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어머니를 잘 챙기던 지은이 형의 편을 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건 엄마의 재산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정말 나더러 형과 손잡고 엄마를 배신하라는 거야?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돌보는 거 매일매일 지치고 버거운 거 알아요? 민준 씨는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저와 우리 가정은 언제나 뒷전이잖아요.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 살고 싶어요. 왜 그걸 이해 못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은의 눈물 속에는 억눌린 피로와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과 어머니의 재산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게 옳은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지은아, 나는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 하지만 엄마를 외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엄마는 나를 키우시면서 평생을 희생하셨어. 그런 엄마를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어? 지은은 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과의 갈등도 힘들었는데 이제 아내와도 이렇게 대립하게 된 상황이 너무 막막했어요. 현우 형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비아냥거리다 말했어요. 너는 결국 후회할 거야, 민준아.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땐 나를 원망하지 마. 그 말을 듣고 형을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보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어머니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민준아, 밥은 먹었니? 라며 옛날처럼 저를 챙기는 목소리였어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기억이 희미해질지라도 제가 어머니의 편에 서는 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초가을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창밖에서는 약한 바람의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단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흐릿하던 시선이 맑아지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더니 민준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멈춰 섰어요.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너는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 정신이 맑다. 잠깐일지라도 내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하늘이 시간을 주신 것 같구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어머니 손을 더 꼭 잡아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이 됐지? 너와 지은이 둘 다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해서 더 미안하지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라. 거기서 지내는 게 너희가 더 편해질 거야.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겨우 참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제 자신이 아들로서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저는 끝까지 엄마를 모실 거예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이에요. 제가 엄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참 나쁜 엄마였구나.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상처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고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란 너희 형제들에게 더 큰 짐을 줬어.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지나간 일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엄마가 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해요. 엄마를 지키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고 나서야 진정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다시 기억을 잃은 상태로 돌아가셨지만 그날의 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저에게 준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셨던 만큼 저도 어머니를 걱정하며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와의 그 짧은 대화가 저희 가족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나눠볼게요.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급한 업무가 있어 집에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녁쯤에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준 씨, 현우 형이 집에 왔다 갔어요. 어머니 방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 방 안에서 안 나오시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퇴근 후 집으로 달려가 보니 집안 공기가 묘하게 어두웠어요. 어머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지우는 거실에서 불안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현우 형이 어머니께 무슨 서류 같은 걸 들고 오더니 계속 뭔가를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가 점점 화를 내더니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거든요. 저는 지은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 방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엄마, 저예요. 민준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문이 조금 열리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현우, 그 사람은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날 해치려는 거 아니야? 그제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지은이 말한 서류는 아마도 재산과 관련된 문서였겠죠.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로 인해 현우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된 듯 했어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갑작스럽게 화를 내며 현우형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 누구야?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나를 속이려는 거지? 다시는 오지 마. 현우형은 당황했겠지만 그래도 서류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욱 겁에 질려 근처에 있던 지팡이를 잡아 바닥을 세게 내려치며 그를 몰아냈다고 했어요. 결국 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류를 들고 나갔고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셨다고 해요. 어머니와 형의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 이상의 문제였어요. 저는 형의 행동에 대해 분노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지은은 제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민준 씨, 이제 형과 어머니 사이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형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머니께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저는 지은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민에 빠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각자의 이기심과 욕망이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형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방 안에 계셨고 문을 잠근 채로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예요. 민준이에요. 형은 이미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한참 뒤에야 어머니는 문을 살짝 열어주셨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나를 속이려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 저 사람이 현우였다고? 왜 현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까 봐 겁이 났던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날의 일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만은 분명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일 없도록 제가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형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형은 전화를 받자마자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형, 오늘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알아? 형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형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아,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하셔. 현실을 좀 직시해. 어머니는 지금 우리가 뭘 해도 모를 상태야. 그런데도 너는 왜 그 가족이라는 이름에 매달려서 희생만 하려고 하니? 어머니도 지금 내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야. 형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우 형,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기억 안 나? 형이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가 그동안 하신 모든 희생이 무의미하다는 말이야? 형도 어머니의 자식이잖아. 형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형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 형은 잠시 침묵하던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내 인생을 감당하기가 벅차.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줘. 형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형에 대한 분노와 함께 형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형의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해야 했어요. 형, 힘든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어머니를 외면하는 건 옳지 않아. 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가족은 진짜 끝이야. 나는 형과 어머니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형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나는 형과 대화조차 못할 것 같아. 그날 대화는 형과 저의 거리감을 더 벌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고 형에게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할 방법을 찾겠다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에 어머니를 돌보고 회사로 출근했는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훈이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세요. 잠깐 쉬는 사이에 문을 열고 나가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가끔 집안에서 혼잣말을 하시거나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내시곤 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저는 지은과 함께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변 선점, 공원, 심지어 어머니가 자주 가셨던 시장까지 빠짐없이 돌아봤지만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지면서 초조함은 점점 커졌어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도 연락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지만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는 의사의 말이 저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어머니는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차량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고 어머니는 큰 고통 없이 곧바로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지만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저는 끊임없이 속으로 되뇌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요? 왜 엄마를 더 잘 돌보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어머니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특히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겪으셨을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한 게 가장 아팠어요. 지훈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지은의 목소리에는 저와 같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집은 말할 수 없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계시던 밤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렸어요. 그 방에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견뎌오셨는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 다시 한 번이라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어머니의 장례식은 인천의 한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어요. 평소 가족들이 자주 모이던 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자리였지만 형 현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장례식 내내 형을 기다렸지만 형은 그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얽히는 걸 느꼈어요. 형에 대한 실망,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더 잘하지 못한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한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날 밤 지은과 함께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계시던 방 앞에서 지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민준 씨, 형이 오지 않은 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어머니와 멀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형도, 그리고 민준 씨도요. 물론 서로를 탓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걸 멈추고 앞으로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은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에게만 얽매여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제 삶은 어머니만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지은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지은아, 그동안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어머니가 계시던 밤을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나를 도와줬는지 이제야 느껴져. 그날 이후 저는 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직접 말을 하기엔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 제 마음을 하나하나 글로 적어 내려갔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별표, 지은아, 너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건 아닌지 후회가 돼. 내가 나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느꼈어.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좋겠어. 나는 내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해. 하지만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기다릴게. 별표. 지은은 제 편지를 읽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현우 형과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저는 형에게도 편지를 쓸 계획이에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우리가 서로를 원망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선 형과 다시 마주하게 된 순간을 나눠볼게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난 늦가을의 어느 날, 현우 형이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왔어요. 형이 집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더 놀라웠던 건 형이 들고 온 서류였어요. 그건 법적 재산 분할과 관련된 서류였죠. 형은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치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는 어머니도 안 계시잖아. 남은 재산은 우리 둘이 나눠야 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억누르며 했지만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기나 해? 형이 어머니를 외면했을 때도 어머니는 형을 기다렸어. 마지막까지 형이 용서해 주길 달았다고. 그런데 형은 여전히 돈 얘기만 하고 있어? 형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민준아, 현실을 좀 봐. 감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지금 이 돈이 필요해. 그게 어머니가 남긴 거라면 우리 둘 다 나눌 권리가 있는 거잖아. 형의 태도는 끝까지 냉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태도가 형의 진심이라기보다는 형이 자신의 아픔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은 아마도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늘 제 편이었던 지우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과 저의 갈등이 너무 깊어진 걸 느낀 건지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우는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결국 형은 서류를 놓고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민준아, 나는 더 이상 이런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형이 떠난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도 버겁게 느껴지는데 형과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형을 향한 분노와 실망, 그리고 가족을 잃어가는 듯한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형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걸지도 몰라. 결국 저는 형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 갈등이 계속된다면 어머니가 바랐던 가족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갈등을 극복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선 형과 다시 마주한 순간과 그 결과를 나눠보겠습니다.